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하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피가 병들어 있으면 혈독, 피가 독이 된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피에 대한 이야기,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은 혈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혈독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 몸의 4가지 노폐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혈독이 있잖아요. 혈독, 피가 독이 된다? 피는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명인데 왜 이게 혈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은 한방에서 나온 게 용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건 제가 제 생활 이야기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 남편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게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다리 근육이 놀래가지고 근육이 이제 좀 파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기부스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깁스 안 하고 이게 근육이 파열이 된 것은 시간만이 답이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게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가 뚱뚱 붓고 그러더니 이제 그거 시점이 좀 더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리에 이렇게 피멍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 피멍이 들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한 3일, 5일 지나니까 피멍이 들더니 그 멍이 이게 종아리 있는 데서부터 발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친 부분은 종아리에 있는 쪽이었는데 나중에 피멍이 발에 다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하는데요. 그 뒤에 제 남편이 하는 말씀이 온몸이 가렵고 뭐가 이렇게 뾰루지 같은 것이 없던 뾰루지 같은 것이 몸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 몸속에서 그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게 출혈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출혈이 일어나니까 혈관 바깥으로 나온 피는 죽은 피가 되거든요. 이 죽은 피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멍이든 시퍼런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풀어져서 전신을 떠돌면서 이게 혈독이 되는 거예요. 죽은 피가 돌아다니면서 혈독이 되어가지고 그 혈독 증상으로 피부가 굉장히 가렵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증상이 이제 갑자기 확 드러났는데요. 제 남편이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먹었다는 거예요. 생기산을 한 2포, 3포 먹으니까 거짓말처럼 그 가려움증이 가라앉고요. 피부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 염증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기산 설명서에 혈독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써놨는데 정말 이게 다리 근육을 다쳐서 그 피부 속에 근육 속에 출혈이 생겨서 오는 그것도 혈독의 일종이고 그 혈독이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만들고 가려움증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도 생기산이 효과가 있더라 하는 그런 거를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피가 나쁘다. 보통 피가 나쁜 질환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혈소판 이상, 적혈구 이상, 또 어떤 분들은 당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뇨가 있으면 피 속에 당이 본래 누구든지 당은 있는데요. 이게 정상 혈당 범주 내에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 혈당보다도 훨씬 높이 올라가면은 소변으로도 막 당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시럽처럼 걸쭉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정도로 되면은 굉장히 고혈당 당뇨병이 되거든요. 피가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고혈당이 되면 그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소변으로도 그 당이 빠져나가게 돼서 소변이 달다.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이 당뇨병이 상당히 위험한 질환인데 무엇보다도 이게 피를 병들게 해서 위험한 거예요. 전신의 모든 피가 시럽처럼 걸쭉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당뇨 약을 먹으면 혈당을 거의 정상 언저리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를 달아가지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잖아요. 그 호르몬이 자기 몸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봐가지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 혈당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게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시거든요. 그거를 인슐린 펌프라고 하는데, 인슐린 펌프 달아가지고 거의 혈당이 자기는 전자동으로 조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뭐 이렇게 당화혈색소나 피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봐도 정상 수치에 가까운데도 놀랍게도 당뇨 합병증이 거의 다 생겨요. 시간이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한 3년만 지나도 몸 여기저기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당뇨 합병증들이, 무서운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피가 병이 들어서 생기는 건데, 그 당뇨약이라는 것이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현대의학이 당뇨병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피 속에 있는 혈당만 떨어뜨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계적인 약이거든요. 우리 인체가 이렇게 인체에 넣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의 기전을 보면 마치 자동차의 어떤 엔진이나 자동차의 어떤 부품의 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약의 원리라는 것이 이거는 좀 이래가지고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억지로 그냥 혈당만 떨어뜨리다 보니까 혈당은 정상인데 몸은 당뇨병인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은 거의 다 오더라 하는 거죠. 이 피가 병든 거 이런 거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또 고지혈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너무 높은 혈증인 거예요. 피 속에는 누구든지 기름기가 있어요. 그 기름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의 지방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높아서 피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혈관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이런 것도 병든 피가 되는데요. 이런 피가 병들어 있으면 이것도 우리 몸 전체적으로 모든 조직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는 거죠. 저는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주 수술을 하시는 분, 큰 대수술을 하시는 분도 피가 병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들 왜 수술하고 나면 다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후유증이 전부 다 피가 산화되어서 생기는 후유증이더라고요.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출혈을 1리터 정도를 사람이 출혈을 일으켰으면, 피를 잃어버렸으면 1리터의 수혈을 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몸에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수혈은 필요해요. 수혈을 해서 생명은 살리는데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예전의 생명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같이 이렇게 팔팔하지 않고 좀 기운이 없고 시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내 몸이 영 그 수술하기 전에 내 몸이 아니라는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아는 연세 드신 한 80 정도 넘으신 노인들 몇 분도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치매가 와버렸거든요. 무릎 수술을 했는데 왜 치매가 오겠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온 치매 아니야 싶지만 갑자기 치매가 왔다라는 것을 그분의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피를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술을 하면요, 우리 몸의 그 조직, 내부 장기라든지 우리 몸에 이렇게
피부를 절개해가지고 뭔가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 더 심한 것 같아요. 뇌 수술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열어서 공기 중에 산소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조직에 산화가 오고요. 무엇보다 혈액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 그 피가 아까 제가 다쳤을 때 근육 파열이 생겼을 때 혈관 바깥으로 나온 피가 죽은 피로서 혈독이 되었던 것처럼 산화가 된 그 피가 혈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를 1리터를 잃어버렸으니까 뭐 500ml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보충을 해줬으면 똑같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게 이 혈액의 산화, 조직의 산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산화되었다라는 것이 죽었다라는 뜻이고 파괴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서 혈독이 되는 거죠. 본래 우리 몸의 적혈구 같은 것은요, 수명이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3, 4개월마다 우리 몸의 적혈구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거든요. 3, 4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3, 4개월 이전의 피랑 지금의 적혈구가 완전히 다른 적혈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새로운 피가 잘 생성이 되고 이전에 나쁜 피가 잘 분해가 되고 이게 이제 본래 우리가 이론상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이 들고 어떤 병에 걸리고 할수록 이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피인데 우리 몸속에서 잘 그게 분해가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비실비실하고 죽은 피가 그냥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신선한 혈액이 또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분명히 빈혈은 아닌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빈혈은 아닌데 그분 빈혈 증상이 있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특히 제가 주변에서 제 이웃들이나 약국에 오는 환자들을 잘 관찰했을 때 그 관찰하고 그분들을 연구한 것이 제가 가진 그런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지적 자산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혈액을 좋게 하는 그 생기산이라는 약을 제가 만들었다면 좀 이상한가, 그런 약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봤을 때 분명히 등치도 좋고 식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하루 종일 먹는 식사량이 그분의 한 끼 식사량이더라고요. 그분의 한 끼 식사량이 제가 하루 종일 먹는 식사량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소화도 잘 시키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맨날 어지러우시대요. 기운이 하나도 없대요. 그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빈혈이라고 더 영양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드시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뭔가 많이 문제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도요, 혈독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그분한테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자연 치유 방법이 금식 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금식을 하잖아요. 좀 힘들어도 금식을 하게 되면 그분 속에 이제 새로운 영양 공급이 들어가던 것이 이렇게 멈춰지잖아요. 멈춰지면 우리 몸에는 이제 비상등이 켜져요. 곡기를 끊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요. 그게 자가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낡은 세포, 어떤 염증, 좀 안 좋은 그 신체 부위, 그런 부분들을 녹여가지고요.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생명을 유지한대요. 그게 자가포식이라는 것의 이론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곡기를 끊는다고 바로 몸에 좋지 않은 비실거리는 어떤 염증이 있는 그런 문제성 세포만 딱 골라가지고 그게 분해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을 때 금단 증상 같은 것도 있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하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금식을 하는 방법, 제가 예전에 좀 이런 자연 치유하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싶어서 이런 금식에 대해서도 제가 연구를 좀 단연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금단 증상, 좀 고통스러운 그런 증상 없이 그런 증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자가 포식의 효과만, 몸의 노폐물 제거를 하는 그 효과만 높일 수 있는 그런 금식 방법이 없을까 제가 많이 찾아보고 그걸 또 고객들한테 이렇게 적용해보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그때 그분들한테 적용을 해서 한 20일씩 사람을 금식을 시켜보기도 했는데요. 그 금식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오면 정말 놀랍게도 몸에 통증이 다 없어지고 몸이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분의 몸속에 특히 이제 식독이나 혈독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가동되어 가지고 맑아져서 그렇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굶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도 힘들지만 그거를 지도하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저희 약국에 오는 분들한테 아무한테도 금식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만든 생기산을 쓰니까 금식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혈독, 수독, 식독, 열독 이런 거 다 우리 몸속에 본래 있는 그 노폐물 제거 시스템, 우리 몸에 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팔하게 잘 건강한 사람들은 잘 사는 거잖아요. 건강 관리만 잘하면 우리는 뭐 신선한 그런 생기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피도 신선하고 뭐 모든 면에서 그냥 뭐 피부도 싱싱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본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해주는 방법이 제가 만든 생기산의 어떤 비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외부에서 어떤 약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스스로 제거가 되게끔 그렇게 해줘가지고 몸이 맑아져서 몸속에 있던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이 치료되는 그런 원리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 혈독을 방지하는 방법, 음식을 소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지럽다라고 생각해서 혈독을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나는 빈혈이다 해가지고 체중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 뭔가를 더 먹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음식이 긍정적으로 내 생명 유지에 더 에너지를 올리는, 면역력을 올리는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식독과 혈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이렇게 결과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기산을 드실 때도 제가 손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식이 조절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패스트푸드나 또 안 좋은 기름, 또 뭐 가공식품 이런 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드시는 거, 특히 밤에 야식으로 먹는 거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금하셔야 된다.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된다. 많이 웃어야 된다. 이런 뻔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 속에 이게 건강의 비밀이 다 숨어 있거든요. 요즘에 사람들은 피를 맑게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을 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피가 맑아지는 것과 피가 묽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하는데 그 대표 주자가 아스피린이잖아요. 아스피린뿐만이 아니라 이름은 아스피린이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여러 이렇게 기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는데 뭐 병원에서 그런 거를 주사약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투입을 받으면서 자기는 병원에서 피가 맑아지는 시술을 받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피를 묽게 하는 거라서요. 굉장히 위험해요. 피가 전혀 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를 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를 묽게 만들면 그게 왜 위험하냐? 피를 묽게 만들면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혈전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요. 혈전이라는 것이 피딱지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치과 치료를 받거나 어디를 다쳤거나 뭐 응급사태가 되면은 지혈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혈할 때 또 이 피딱지가 생기는 이 기전이 생명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피 속에, 이렇게 혈관 속에 피가 흐르잖아요. 흐르면 이 혈관이 제가 말씀드렸죠. 마치 도로 같은 거라고. 우리가 길에서, 도시에서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그냥 한번 깔아놓으면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뭐 5년이고 폭우가 오고 눈이 오고 땡볕이 나도 그대로 있나요? 계속 이 도로는 차가 안 다녀도 자연적으로도 파괴가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차, 과적 차량 다니죠. 차 많이 다니죠. 비 오죠. 여름에 뜨겁죠. 겨울에 얼음 얼죠. 이러면 그 도로가 파손이 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도 피가 계속 그 혈관을 흐르잖아요. 근데 이 피 상태도 아주 건강한 상태인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이 우리가 피가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 혈관 속으로 계속 이렇게 피가 흐르게 되면 이 혈관에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도로가 패이는 것처럼. 근데 혈관에 스크래치가 날 때 그 혈관을 복구시키는 그때 응급 처방이 혈전이에요. 거기 마치 우리가 도로가 패이면 도로공사에서 콜타를 거기 갖다 시커먼 거 하나 반창고처럼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그게 시커먼 그 아스팔트 재료를 거기다가 붙여 놓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전이 거기 가서 딱 붙어 가지고 피딱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어떤 상처가 생겨도 닦지 않잖아요. 혈관에 상처가 생겨도 피딱지가 가서 거기를 딱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복구를 하는데요. 이 피딱지가 없잖아요. 피를 묽게 만들어서 피딱지가 없으면 그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혈관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뇌혈관이 터지면 여러분 뇌출혈이에요. 무서워요.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아스피린 먹다가. 그 다음에 뭐 위장 안에 이게 출혈이 되면 피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나마 보이는데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 그 아스피린 먹고 난 뒤에 자꾸 피부에 멍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참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멍이 보이는데 만 있다면 다행인데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출혈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방치했다가 소리 없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피를 묽게와 피를 맑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피를 이렇게 탁하게 만들고 피가 혈독이 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원인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뭐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아무거나 먹고 또 제때 안 자고 운동 안 하고 이런 것도 그 피를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 내 몸에 염증이 생기고 뭐 어디를 다쳤거나 아까 다쳐서 그게 멍이 들어서 전부 혈독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뭐 잇몸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이 염증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혈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게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항상 긴장해 있고 억울하고 화가 나 있고 슬프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슬프고 억울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게 있으면 피가 탁해요. 놀랍게도 피가 탁해요. 참 피가 탁해요. 그래서 개고기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데 개고기를 먹으면 사람들이 반짝 그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왜 반짝 힘이 나냐? 개고기는 피째 먹는 고기거든요. 보통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으면 돼지 멱 딴다는 말 하죠. 멱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고 고기를 먹는데요. 소도 마찬가지고 소 피를 다 빼내거든요. 그런데 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개는 피를 빼내지를 않고 보통 그냥 먹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다라는 뜻은 피를 먹는다라는 뜻과 같은데 그 개를 죽일 때 개가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어떤 짐승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든 뭐 돼지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짐승이 분노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는 건데요. 돼지나 소는 피를 쏟아버리지만 개는 피가 쏟아지지 않은 상태로 잡아가지고 그 개를 먹게 되니까 그 개가 죽으면서 그 분노한 그 혈독, 개의 혈독을 사람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독과 약이 여러분 종이장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개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이 남자들 정력이 생기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는 먹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단백질 섭취가 되어서 기운이 났던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더 전국적으로 보면 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혈독을 먹는 게 돼버려가지고요. 우리 몸에 굉장히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화를 내고
긴장이 많이 되어 있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가 항상 그냥 혈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혈관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혈독이 있는 그 독한 피가 그분의 혈관을 돌고 있으니까 혈관이 망가지고 막히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약국에 생기산 드시러 오시는 분들 보면 그냥 뭐 한 3개월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제가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3개월 먹고 6개월 먹었는데 분명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예요. 정말 그게 생각보다도 그분의 혈관의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피해 상태, 온 전신의 손상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약국 앞에서 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다들 본인이 막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갈 길이 한참 더 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게 정말 현대인들의 주소구나 오늘날 내 모습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생기산을 5년째 먹고 있거든요. 5년을 먹고 있고 제가 생기산을 먹어서 이 정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뭐 다리 혈관이 다 막혀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암 진단도 받았었잖아요.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생기산과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와중에도 유튜브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소통 가능하고 또 약국도 그대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 귀한 일을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뜻깊은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여튼 결론은요. 피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많이 웃으시고 음식도 아무거나 드시지 말고 아무 때나 드시지 말고요. 관리를 잘 하셔요. 그래야 우리 정말 웃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건강이 많이 무너진 분들도요. 몸이 아직 좋아지기 전이라고 해도 웃기부터 하세요.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지만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웃는 것만큼 이 피를 맑게 하는 자연 치유법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